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신호 주고받기, 묻고 대답 기다리기, 효과 주기, 맨 앞으로 보내기 등을 배우고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주고받기. 엔트리의 오브젝트들은 각자 자기의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이때 다른 오브젝트가 어떤 코드를 실행시키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다른 오브젝트와 함께 실행시켜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신호 주고받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호 주고받기 블록은 시작 탭에 있으며 사용하는 블록에는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고 때로는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묻고 대답 기다리기.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대답이라는 변수에 질문의 답을 저장합니다. 묻고 대답 기다리기는 자료 탭에 있으며 사용하는 블록에는 묻고 대답 기다리기, 대답 변수, 대답 보이기와 숨기기 등의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주기, 맨 앞으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생김새 탭의 효과 주기와 맨 앞으로 또는 맨 뒤로 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깔, 밝기, 투명도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밝기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2배로 밝게 하려면 100, 2배로 어둡게 하려면 마이너스 100을 주면 됩니다. 오늘 코드에서는 밝기를 조정하여 어둡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모두 지우기. 기존에 줬던 효과를 모두 지우고 원래의 상태대로 만들어주는 블록입니다. 맨 앞으로 또는 맨 뒤로 보내기. 크기가 작은 오브젝트를 크기가 큰 오브젝트에 가려지지 않도록 또는 일부러 가리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앞뒤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의 목록의 위쪽에 있을수록 앞에 있게 되는데 그 순서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 중간에 순서가 바뀌는 것은 블록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시작하기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다음 장면인 창고로 이동합니다.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뜨고 숨겨져 있는 비밀번호를 찾아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탈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버튼, 스위치 2, 전등 1, 화분 2, 탈출 성공이라는 글상자, 종이 상자, 스마트폰, 토글, 창고 배경, 총 9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장면 1에서는 시작 버튼 오브젝트 1개만을 사용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스위치와 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스위치 켜짐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켜기 신호를 보냅니다. 전등은 불켜기 신호를 받으면 전등 켜진 모양으로 바꿉니다. 종이상자와 스마트폰을 보겠습니다. 종이상자는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마다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10만큼 움직입니다. 스마트폰은 클릭하면 스마트폰 켜짐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말해줍니다. 토글을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스마트폰이 말해준 비밀번호와 동일하면 토글 켜짐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비밀번호가 다르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말해줍니다. 글상자를 보겠습니다. 장면이 시작되면 글상자가 사라집니다. 탈출에 성공했을 때 글상자가 다시 보입니다. 창고와 화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면이 시작되면 어둡게 만듭니다. 불이 켜지면 밝기 효과를 원래대로 합니다. 탈출에 성공하면 문 열린 창고 모양으로 바뀝니다. 화분은 별다른 기능 없는 장식용 소품입니다. 장면 1. 노란색 시작하기 버튼은 블록 그대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X값, Y값 크기의 위치를 따로 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노란색 시작하기 버튼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음 장면 시작하기를 합니다. 스위치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스위치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고 불켜기 신호를 보냅니다. 종이상자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마다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합니다. 전등은 불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 전등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은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스마트폰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고 비밀번호를 2초 동안 말합니다. 토글을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묻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만일 대답이 비밀번호와 같다면 토글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탈출 성공 신호를 보냅니다. 만일 대답과 비밀번호가 다르다면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합니다. 배경 창고를 보겠습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밝기 효과를 마이너스 80만큼 주어서 어둡게 합니다. 불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 밝기 효과 주었던 것을 효과를 모두 지우기를 하고 창고를 맨 뒤로 보내면서 뒤에 있던 오브젝트들이 보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탈출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 문 열린 창고 모양으로 바꾸기를 합니다. 탈출 성공 글상자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모양 숨기기를 하고 탈출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 보이기를 합니다.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삭제하고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합니다. 장면 1에서는 시작 버튼만 추가합니다. 시작 버튼은 위치와 크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중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이 블럭은 오브젝트가 클릭이 되면 그 밑에 블록들이 실행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와 시작해서 다음 장면 시작하기 블록을 연결하면 장면 1은 끝납니다. 장면을 추가하여 장면 2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방탈출 프로그램에서는 오브젝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하는 순서대로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화분, 스위치, 전등 1, 스위치,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탈출 성공이라는 글상자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오브젝트들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맨 처음 탈출 성공 글상자는 전등 밑으로 내려줍니다. 스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스위치에서 모양 탭을 누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기본 모양을 하고 싶은 것을 모양 탭에서 선택해 둡니다. 우리는 기본 모양을 스위치 꺼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 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스위치의 X값은 110, 아래값 50, 크기 30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 값은 꼭 이 값이 아니어도 적당한 위치와 크기로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시작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생김새에서 스위치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불켜기 신호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블록에는 대상 없음 신호를 받았을 때만 나옵니다. 우리가 신호를 설정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신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신호를 누르면 신호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켜기 신호를 추가합니다. 블록으로 넘어와서 시작해서 불켜기 신호 보내기를 이어붙이면 스위치의 코드는 완성됩니다. 다음은 전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등 또한 모양 탭에서 전등 꺼진 모양을 선택합니다. 블록 탭으로 넘어오고 X는 20, Y는 110, 크기는 50입니다. 블록은 시작하기에서 불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 그리고 생김새에서 전등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를 합니다. 글상자 오브젝트는 중앙에서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탈출이 성공할 때 이 글상자가 보여야 하는데 다른 오브젝트에서 탈출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탈출 성공 신호를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신호 추가하기를 누르고 탈출 성공 신호를 추가합니다. 다시 블록 탭으로 와서
시작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생김새에서 모양 숨기기를 하고 다시 시작해서 탈출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 생김새에서 모양 보이기를 합니다. 종이 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상자는 180, -60, 크기 70입니다. 시작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 모양 탭에서 두 번째 스마트폰 꺼짐을 선택합니다. 다시 블록 탭으로 넘어옵니다. X값은 180, Y값 -70, 크기 30입니다. 시작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생김새에서 스마트폰 틀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지고 와서 스마트폰 켜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작성할 비밀번호를 넣어줍니다. 저는 5849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849 비밀번호를 2초 동안 말하기를 합니다. 토글 또한 모양으로 가서 토글 꺼짐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블록 탭으로 넘어와서 토글의 X값은 -200, Y값은 30, 크기는 30으로 합니다. 시작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자료에서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가져옵니다. 질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를 넣어줍니다. 그 후에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그리고 아니면 블럭을 가지고 오고 참에 들어갈 블럭을 판단해서 등호 블록을 가지고 오고 자료에서 대답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대답을 왼쪽에 끼워 넣고 여기 오른쪽에는 아까 설정했던 비밀번호 5849를 넣어주겠습니다. 만일 대답이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 5849와 같다면 생김새에서 토글 켜짐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고 시작해서 탈출 성공 신호 보내기를 합니다. 만일 대답이 5849가 아니라면 생김새에서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하기를 합니다. 화분은 따로 코딩이 필요 없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고를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배경은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맨 끝에 오게 되고 자물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을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창고 배경이 다른 오브젝트들을 보이지 않게 숨겨주도록 위쪽에 둘 것입니다. 배경에 자물쇠를 풀고 글상자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가서 문 닫힌 창고를 클릭해 줍니다. 다시 블록 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시작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생김새에서 밝기 효과를 -80만큼 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불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 생김새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와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탈출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 생김새에서 문 열린 창고 모양으로 바꾸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반드시 장면 1로 가서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잘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정하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수정해 보세요.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방탈출과 상관없는 오브젝트를 더 만들어서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